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당장 동맹을 끝내겠다. 미국의 거친 협박에도 사우디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원유를 줄 테니 한국 무기를 더 가져와라. 70년 무기 패권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미군이 방공망 전원을 끄고 철수해버린 그날 밤, 500명의 목숨을 노린 거대한 공습이 사막기지로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한 절망의 순간, 기적을 만든 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미지의 장비 하나였습니다. 100%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 4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숫자를 한국 장비가 첫 실전에서 찍어버렸습니다. 수십억짜리 미사일도 막지 못한 생지옥을 단돈 몇만 원으로 잠재워버린 그날 밤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한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압둘라 알-오드 동부 유전지대 전방공기지 사령관입니다. 42년. 저는 42년간 미국 무기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1983년, 제가 소위였을 때 처음으로 패트리엇 포대를 봤어요. 미군 교관이 콘솔 앞에 서서 설명하는 걸 들으며 생각했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 믿음은 4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정비비로 수십억 원을 미국에 보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공 체계가 우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미군 기술팀과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존이라는 상사와 축구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라는 중위와 가족 사진을 나눠봤죠. 그들은 42년간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리야드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가 무기 시연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자동차나 반도체 만드는 나라 아닌가? 그 나라가 미사일을 만든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부관 파이살에게 말했습니다. 시연은 허가해.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다만 기대하지 마.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패트리엇이 42년간 증명해 온 것을 한국이 뭘로 넘어서겠습니까? 그 주는 유난히 고요했어요. 기지 식당에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사막 위로 길게 내려앉았죠. 새벽에는 모래바람이 경납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밤이면 별이 쏟아졌습니다. 사막의 별은 도시에서 보는 것과 달랐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죠. 낮에는 섭씨 38도의 열기가 활주로에서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죠. 사막의 냄새가 있습니다. 마른 모래와 엔진 오일과 뜨거운 금속이 섞인 냄새. 42년간 맡아온 냄새였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를 운용하는 미군 기술팀에게서 나흘째 연락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상태 점검, 보고를 보내오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미국인들이 원래 좀 느긋하잖아요. 2주 전에 펜타곤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짧았어요. 사우디가 한국 방산 장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 계속하면 군사협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미국은 의례 이런 식으로 경고합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42년 동맹인데 설마. 그날 밤 저는 병사들과 함께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막내 병사 타리크가 고향에 두고 온 여동생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요. 타리크는 19살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10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오빠 언제 와? 라고 물어본다며 쑥스러워했죠.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이었어요. 뭘 그렸는지 물어보면 하늘이라고 대답한다더군요. 하늘을 그린 건데 파란색 대신 빨간색을 칠했다고 했어요. 왜 빨간색이냐고 물었더니 예쁘니까 라고 했답니다. 타리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늘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0명. 그 아이들은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20살짜리 신참부터 손주를 본 45살 상사까지 저는 500명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패트리엇 포대가 있는 서쪽 벙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지프를 타고 달려갔어요. 벙커 철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멈춰섰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발사대는 그대로였지만 미군 기술병들이 사라졌어요.
콘솔에는 식은 커피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커피잔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웠어요. 하루 이상 된 거였습니다. 부관 파이살이 조종석 앞에 노란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공식 서한이었어요. 대한민국 방산 장비 도입 시 주사우디, 미군 방공 자산의 즉각 철수를 통보함. 본 결정은 미합 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따른 것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세부를 읽었을 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42년이었어요. 1983년부터 사우디는 미국에게 무기값으로 1조 달러 넘게 지불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고객이었죠. 1조 달러.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까 벙커에 놓여있던 식은 커피잔이 떠올랐어요. 존이 매일 마시던 잔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웃던 그 콘솔 옆이었죠. 그 사람들이 밤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42년 동맹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서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저는 그 서한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벙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벙커를 나섰을 때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발사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나? 탄도 미사일 12발 그리고 샤헤드 드론 100기 이상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14분. 예상 도달 시간은 2시간입니다. 사령관님, 2시간. 방공망 없이 500명의 부하들과 국가의 심장인 유전 시설 앞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웃던 타리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살짜리 여동생이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령관님, 리야드 본부에서 추가 연락입니다. 수송기가 오고 있답니다. 누구? 수송기. 한국군 도색입니다. 한국군 도색이라고요?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상황이 어떤 건데? 한국이 왜 여기에? 저도 모릅니다. 사령관님. 리야드 본부에서 활주로를 비우라는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파이살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프에 올라탔어요. 활주로까지 3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니. 우리가 검토했던 그 한국 무기 때문에 미국이 떠난 건데 정작 한국이 오고 있다고? 자동차나 반도체 만드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를 구하러 온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래바람을 뚫고 수송기 세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회색 동체의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C-130 수송기였죠.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제트 엔진 소리가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후방 램프가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민간인들이었어요. 등에 카이 에어로진 X1 하나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죠. 그들 뒤로 거대한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럭에 실린 발사대, 레이더 안테나, 탄약 컨테이너.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게 뭐지?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먼지 묻은 안전화. 그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압둘라 사령관님이십니까? 한국방산기술지원팀장 이진우입니다. 그의 영어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없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달까지 1시간 40분 남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진우가 활주로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령관님, 저쪽 경납고의 장비 일부가 이미 있습니다. 뭐라고요? 열흘 전에 기술 시험 명목으로 사전 배치해뒀습니다. 비오복합 내 대화 천궁2 발사대 2기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맞았습니다. 2주 전에 한국 기술팀이 와서 시연을 했었죠. 그때 일부 장비를 두고 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그냥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은 실탄이 없었을 텐데요.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실탄과 운용 요원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아주 작은.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작 30명.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이에요. 미국이 42년간 수천 명 규모로 운영하던 방공망을 30명이 대체한다고? 수송기에서 쏟아지는 장비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설치하고 시스템 연동하고 레이더 켜고 조준하고 그 모든 걸 1시간 40분 안에? 미군 기술팀은 패트리엇 한 포대 세팅하는데 최소 대여섯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전 저는 한국을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막에서 1시간 40분 안에 방공망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42년간 해온 일을 90분 만에 시간이 됩니까? 이진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자신감도 그냥 해야 할 일을 앞둔 사람의 눈이었죠. 해야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한국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고 정확하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아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4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납고 3번 앞에 서서 한국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월의 사막이라 해도 낮 기온은 35도를 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상했어요. 빠른데 조용했습니다. 고함이 없었어요.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짧은 한국어 몇 마디만 주고받았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파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궁2 발사대 앞에서 3명이 미사일 캐니스터를 장전하고 있었어요. 200kg이 넘어 보이는 물건을 지게차와 인력만으로 옮기더군요. 한 명이 캐니스터를 기울이면 다른 한 명이 결합부를 맞추고 3번째가 볼트를 조였습니다. 단 3분. 그게 한 발 장전에 걸린 시간이었어요. 저게 가능합니까? 저도 모르게 무함마드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저도 처음 봅니다. 미군은 한 발에 15분 걸렸거든요. 이진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까와 똑같았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12발, 순항 미사일 추정 8발, 드론 최소 100기 이상입니다. 도달 예상 시간은 10분입니다. 사령관님, 10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저 북동쪽 수평선 너머에서 100개의 죽음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대당 2천만 원짜리 샤헤드 드론들. 이란이 가난한 자해순항 미사일이라 부르는 물건들이었죠. 다시 경납고로 뛰어갔습니다. 이진우는 엘셈 레이더 차량 앞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A사 레이더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엘셈 레이더가 310km까지 추적 중입니다. 탄도 미사일 12발 전부 궤적 확보됐습니다. 요격 솔루션 연상 완료. 발사 준비 완료. 그게 가능합니까? 패트리엇은 표적 하나 추적하는데 2분은 걸렸는데 저희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와 추적, 유도를 동시에 합니다. 별도 추적 레이더가 필요 없어요. 그때 지휘소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사령관님, 펜타곤에서 위성 링크 연결 요청입니다. 도망친 놈들이 이제 와서 뭘 보겠다는 거지? 연결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서너 명의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남자가 입을 열었죠. 압둘라 사령관, 상황은 보고받았소. 안타깝지만 한국제 장비로 이 규모의 공습을 막기는 말을 끊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미국이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화면 속 장성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령관, 냉정해지시오. 한국 장비는 실전 검증이 안 됐소. UAE에서 몇 발 막은 게 전부야. 지금 날아오는 건 100발이 넘어요. 한국제 고철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소? 고철. 그 단어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이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펜타곤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총괄, 저 사람들이 한국 장비를 고철이라고 합니다. 이진우는 잠깐 펜타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적 도달까지 7분 남았습니다. 저는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돌아서서 발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저 인간들 볼 시간 없어. 경납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북동쪽 수평선의 검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새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진우가 비호복합 4대 앞에 서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체계 작동 상태 보고, LSM 레이더 정상, 발사대 정상, 천궁2 8발 대기 완료, 비호복합 4대 분당 1200발 사격 준비 완료. 이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준비됐습니다.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론대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한국 엔지니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죽음의 군단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드론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벙커 지붕에 올라가 쌍안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렌즈 속에 북동쪽 하늘을 담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새까만 점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십, 아니 100이 넘었습니다. 삼각형 날개를 단 물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대형을 이루며 다가오고 있었죠. 샤헤드 드론이었습니다. 그 뒤로 더 빠른 속도의 점들이 보였어요.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셔츠 등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땀이었죠. 이걸 막을 수 있나? 고개를 돌려 경납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 광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30명. 고작 30명이었어요.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이 작업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들이 저 죽음의 군단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벙커 지붕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어요. 무함마드 대위가 달려와 팔을 잡아줬습니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고 있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느껴졌죠. 지휘소로 돌아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다시 봤어요. 빨간 점들이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도달까지 5분입니다. 레이더 담당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함마드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측에서 발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혀가 굳은 것 같았죠. 진짜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한국 무기가 좋다는 건 들었어요. UAE에서 이란 미사일을 막았다는 뉴스도 봤죠. 하지만 그건 몇 발이었습니다. 지금 날아오는 건 100발이 넘어요. 탄도 미사일에 순항 미사일에 드론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펜타곤 장성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제 고철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소?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70년 동맹이 우릴 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처음 보는 한국인 30명과 들어본 적도 없는 장비들이었죠.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무함마드 대위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손을 내리고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 측 총괄이 발사 승인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10발자국이 100발자국처럼 느껴졌죠. 이진우가 발사 통제 차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령관님, 발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기가 두려웠죠. 이 총괄. 예,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진우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진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말을 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다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이제 장비가 답할 차례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푸른 버튼이 떠 있었어요. 발사 승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도달까지 3분입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500명의 부하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인사하던 젊은 병사들, 가족 사진을 보여주던 중년의 부사관들, 함께 커피를 마시던 장교들. 저들을 살리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500명의 목숨을 맡겨야 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이진우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사 승인.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체계, 발사 대기. 엘셈 탄도탄 요격 우선. 천궁2 순항 미사일 담당. 비오복합은 드론 접근 시 사격 개시. 한국어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비오복합 4대 앞에서 엔지니어 2명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장갑을 벗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장비 측면의 패널을 만지고 있었죠. 금속 표면에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무함마드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비가 과열된 것 같은데. 이진우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뭔가 소리쳤어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도달까지 2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론 떼가 이제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삼각형 날개, 붉은색, 100개가 넘는 죽음의 편대가 우리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알라시여, 제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떨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났습니다. 1분, 60초 뒤에 첫 번째 탄도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쿵, 쿵, 쿵. 너무 크게 뛰어서 옆에 있는 무함마드 대위도 들을 것 같았죠. 그때 비오복합 쪽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2명의 엔지니어가 비오복합 사오기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장비 측면 패널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뭐야 저게? 무함마드 대위가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상황이 보였습니다. 패널 안쪽에 금속 부품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열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았죠. 과열입니다. 이진우가 뛰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보며 소리쳤어요. 사오기 냉각 펌프 고장, 사격 불가 상태. 사오기, 비오복합 4대 중 하나가 망가진 겁니다. 드론 100기가 코앞인데 수리가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진우가 패널 안을 들여다봤어요. 과열된 부품 옆에 안전락이 있었습니다. 그게 열 때문에 녹아서 걸려버린 거였어요. 락을 풀어야 부품을 교체할 수 있었죠. 락을 수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저 금속이 지금 120도입니다. 120도. 손으로 만지면 살이 익는 온도였습니다. 공구로 풀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락 구조상 손가락으로 직접 돌려야 해요. 3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이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분한 눈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사령관님, 우리 무기를 쓰는 고객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막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이진우의 오른손이 붉게 달아오른 금속을 잡았습니다. 치익, 살이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명은 없었어요. 눈을 떴죠. 이진우가 이를 악물고 락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3초, 4초, 5초. 철커. 락이 풀렸습니다. 이진우가 손을 뺐어요. 손바닥이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피부가 일어나 있었죠.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손을 한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엔지니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품 교체. 그게 전부였어요. 비명도 욕도 통증을 호소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할 일을 지시했을 뿐이죠.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엔지니어가 재빠르게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15초. 패널을 닫았어요. 비호복합 4호기의 포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호기 정상 가동. 그 순간 지휘소에서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탄도 미사일 진입, 고도 80km.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붉은 점 같았습니다. 하나, 둘, 셋. 12개의 불덩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왔죠. 저건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속도가 마하 4가 넘어요. 지상에 닿으면 반경 500m가 불바다가 됩니다. 엘셈 발사. 이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쾅! 등 뒤에서 굉음이 터졌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셈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미사일 4발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요격까지 8초. 8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하늘 높이 섬광이 터졌습니다. 쾅! 첫 번째 탄도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오렌지색 불꽃이 하늘을 물들였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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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3개가 더 터졌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고도 40km, 우주에 가까운 곳에서 탄도 미사일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1차 요격 완료. 내 발 중, 내 발 명중.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 탄도탄 진입, 8발. 8발이 더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순항 미사일 8발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래에는 드론 100기가 바닥으로 깔려 내려오고 있었죠. 3층으로 쏟아지는 죽음이었습니다. 엘셈 재장전 중. 천궁2 발사. 이진우가 외쳤습니다. 천궁2 발사대 2기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어요. 미사일 8발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드론이었습니다. 100기가 넘는 샤헤드 드론이 고도를 낮추며 기지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삼각형 날개, 붉은 동체 한 대당 폭약 40kg을 싣고 있죠. 100대면 4톤의 폭탄이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겁니다. 드론과의 거리 5km, 4km, 3km. 비호복합 4대가 드론대를 향해 포신을 돌렸습니다. 20mm 기관포와 단거리 미사일. 저건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이진우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비호복합 사격 개시. 그 순간 지휘소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화면 속 장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사령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제 장비가 제법 버티는 것 같던데 드론 때는 어떻게 막으려나? 천궁이나 엘셈으로는 무리야. 너무 작고 너무 낮고 너무 많거든. 그가 비웃었습니다. 패트리엇이었으면 달랐을 텐데. 안타깝군.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릴 버렸잖소.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하게 해준 거야. 한국을 택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화면 속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사령관, 아직 늦지 않았소. 한국 장비 도입을 철회하면 우리도 재고할 용의가 있어. 지금 그 소리랍니까? 드론이 3km 앞에 있는데 지금 협상하자는 겁니까? 장성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시오. 한국 고철이 뚫리기 전에 결정하시오. 500명 목숨이 달렸잖소. 고철.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는 스크린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무전기를 쥔 채 비호복합 쪽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 총괄.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 인간들이 또 고철이라고 합니다. 이진우가 펜타곤 화면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드론 도달까지 1분 남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펜타곤에 대한 반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무전기 버튼을 눌렀어요. 비호복합점 포대, 사격 개시.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펜타곤 장성의 비웃는 얼굴이 사라졌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드론 100기가 눈앞이었어요.
새까만 점들이 하늘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호복합 4대의 포신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1분 60초 뒤에 결판이 납니다. 비호복합 4대의 포신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20mm 기관포의 발사음이 사막을 뒤흔들었어요.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죠. 뼛속까지 울리는 진동이었어요. 분당 1200발, 초당 20발의 탄환이 하늘로 쏟아져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비호복합에서 뿜어져 나온 예광탄이 붉은 선을 그리며 드론대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분수처럼 보였어요. 아니, 불기둥이었죠. 4개의 불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드론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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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처음에는 한 대씩이었습니다. 붉은 섬광이 터지고 검은 파편이 흩어졌죠. 하지만 금세 연쇄 폭발이 시작됐어요. 한 대가 터지면서 옆에 있던 드론을 건드렸고 그 드론이 또 터졌습니다.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10기 격추. 누군가 외쳤습니다. 20기, 35기. 숫자가 올라갔어요. 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이상한 걸 깨달았습니다. 비호복합이 쏘는 탄환 중 일부가 공중에서 먼저 터지고 있었어요. 드론에 닿기 전에 폭발하는 거였죠.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무함마드 대위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화상 입은 손을 가슴에 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공중 폭발탄입니다. 드론 앞에서 먼저 터져서 파편을 뿌립니다. 그물을 치는 겁니다. 하늘에요.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비호복합은 두 종류의 탄환을 섞어 쏘고 있었습니다. 일반탄은 직접 드론을 맞췄고 공중 폭발탄은 드론 앞에서 터져 파편 그물을 만들었죠. 드론이 그물을 통과하면 날개가 찢어지고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일반탄 한 발에 25,000원, 공중 폭발탄 한 발에 20만 원입니다. 이진우가 덧붙였어요. 샤헤드 드론 한 대가 2천만 원이에요. 100배 싸게 막는 겁니다. 100배. 저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드론을 20만 원으로 막는다. 100대를 막아도 2천만 원. 드론 한 대 가격이에요. 이게 한국이 말하는 가성비였습니다. 60기 격추. 하늘의 드론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기체가 고도를 더 낮추며 기지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1.5km, 1km. 비호복합 포신이 더 낮은 각도로 내려갔습니다. 드론들이 바닥으로 깔려오고 있었거든요. 건물 높이만큼 낮게 날아오는 드론들. 일부러 그러는 거였어요. 대공포가 맞추기 어렵게요. 800m. 심장이 다시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뚫리는 건가? 남은 기체가 동시에 들어오면. 그때 비호복합 포탑의 상단에서 작은 발사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장비였어요. 저건 뭡니까? 신궁입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기관포로 못 잡는 놈은 신궁이 잡습니다. 휙! 작은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튀어나갔습니다. 화염이 거의 없었어요. 조용히 날아간 미사일이 800m 앞에 드론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펑! 휙! 펑! 휙! 펑!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기관포 사이사이로 미사일이 날아갔고 낮게 파고드는 드론들이 하나씩 불꽃이 되어 떨어졌어요. 7기, 8기, 9기. 마지막 10기가 50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습니다. 비호복합 4대가 동시에 집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4줄기 불기둥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500m 앞 하늘에 거대한 파편 그물이 쳐졌습니다. 마지막 드론 10기가 그물에 걸렸죠.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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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파편들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어요. 100기, 100기 전량 격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뒤에 있던 사우디 병사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무함마드 대위가 주먹을 불끈 쥐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무전기를 들고 다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드론 완료. 상공 상황 보고. 천궁2, 순항 미사일 8발 중 8발 요격 완료. 엘셈, 2차 탄도탄 8발 중 8발 요격 완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공장에서 생산량 보고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5분 전만 해도 100개가 넘는 붉은 점으로 가득했던 화면이 지금은 깨끗했습니다. 단 하나의 점도 남아있지 않았죠. 탄도 미사일 12발 전략 요격, 순항 미사일 8발 전략 요격, 샤헤드 드론 100기 이상 전략 격추, 100% 요격률, 탄도 미사일 12발 전략 요격, 순항 미사일 8발 전략 요격, 드론 106기 전략 격추, 124발, 피해 제로.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끝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때 지휘소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펜타곤이었어요. 화면 속 장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까 비웃던 그 남자였죠. 그런데 표정이 달랐어요. 0.5초,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1초, 눈이 커졌어요. 2초, 입이 벌어졌습니다. 3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 변화를 또렷이 봤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선명하게요. 오만이 경악으로, 경악이 공포로 바뀌는 과정을 한 프레임씩 목격했죠. 이게 무슨... 장성이 더듬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장교가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100% 요격이라고? 화면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다급한 발걸음 소리. 패트리엇 최대 요격률이 얼마였지? 사우디전에서 70%, 이스라엘전에서 79%였습니다. 한국 장비가 100%를 찍었다고?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죠. 숫자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장성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크린을 껐어요.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무함마드 대위에게 말했죠. 이진우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보였어요. 최종 요격 결과. 탄도 미사일 12발 중 12발, 100%. 순항 미사일 8발 중 8발, 100%. 무인기 드론 106기 중 106기, 100%. 총 교전 124발. 피해 제로. 그 아래 비용이 적혀 있었어요. 소요 비용 LSM 8발 곱하기 약 30억 원은 약 240억 원. 천궁2 8발 곱하기 약 20억 원은 약 160억 원. 비호복합 기관 포탄 약 4,800발 곱하기 25,000원은 약 1억 2천만 원. 비호복합 공중폭발탄 약 1,200발 곱하기 20만 원은 약 2억 4천만 원. 신궁 12발 곱하기 약 8천만 원은 약 9억 6천만 원. 총계 약 413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413억 원. 패트리엇이었으면 이 금액의 10배가 들었을 겁니다. 4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요격률은 70%. 30%는 뚫렸을 거예요. 124발 중 37발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졌을 겁니다. 500명 중 몇 명이 살았을까요? 타리크는 살았을까요? 한국은 100%를 찍고도 10분의 1 비용이었어요. 10배 싸고 30% 더 정확하고 37발의 죽음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이었어요. 방환 자산 가치 유전 시설 약 300조 원. 인명 피해 방지 500명. 413억 원으로 300조 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목숨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로 붉은 아침놀이 퍼지고 있었죠. 어젯밤 폭발이 하늘을 물들이던 오렌지색과는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고요한 빛이었어요. 같은 하늘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화약 냄새와 타는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지금은 차가운 새벽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호복합 4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포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방금까지 1200발을 쏟아낸 포신이었죠. 그 앞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손짓을 하며 장비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화상 입은 오른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죠. 빨간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사령관님.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장비 점검 마무리하고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네, 임무 완료됐으니까요. 본국 귀환 명령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500명을 살린 사람이 300조 원어치 시설을 지킨 사람이 담담하게 철수 준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환호도 없었어요. 자랑도 없었죠. 그저 다음 할 일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당신들 덕분에 살았다는 말.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대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막 위로 황금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드론이 떨어지던 하늘이 지금은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그 빛 아래 엔지니어 30명이 묵묵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죠. 그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소리 지르지 않는 강함, 증명할 필요 없는 자신감,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지휘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뒤의 공허함이었죠. 사령관님, 리아드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CNN, BBC, 알자지라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대위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CNN 사우디, 이란 대규모 공습 100% 요격. 미군 아닌 한국 무기가 막았다. BBC 패트리엇 없이 버틴 사우디. 한국산 방공망의 충격적 성능. 로이터 한국 비호복합, 드론 100기 격추. 한 발 25,000원의 기적. 고개를 내렸습니다. SNS 반응이 보였어요. 패트리엇 한 발 40억 원 대 비호복합 탄환 25,000원. 요격률은 한국이 100%. 미국 방산 끝났다. 미군 철수 대여섯 시간 만에 한국 장비 도착해서 전량 요격. 이게 동맹인가 납품업체인가? 그때 TV에서 새 속보가 떴습니다. 뉴욕 증시, 방산 섹터 레이시온 다시 8.7%, 로키드 마틴 다시 6.2%, 서울 증시, 방산 섹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4.2%, LI 진엑스원 12.8%, 레이시온이 8% 넘게 빠졌어요. 패트리엇을 만드는 회사였죠. 하루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TV 속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가성비입니다. 한국 비호복합은 20만 원으로 2천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했어요. 패트리엇은 40억 원짜리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경제성에서 200배 차이죠. 새 속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브레이킹 폴란드, 패트리엇 추가 도입 보류. 한국 천궁2 재검토. 폴란드 국방장관이 참모를 불렀다고 합니다. 책상 위 패트리엇 추가 도입 계약서를 집어들고 한마디 했다더군요. 보류. 브레이킹 UAE, 한국 방산협의 재개 가능성. 브레이킹 인도, 한국 LSAM 기술 이전 협상 요청. 인도 국방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30년간 러시아 무기를 써왔습니다. 어젯밤 한국이 보여준 것을 보고 전략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패트리엇 공동 생산국이었던 일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랜 무기 고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70년간 쌓아올린 무기 패권이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이었어요. 단 하룻밤 만에 세계 방산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펜타곤 브리핑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장성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100% 요격에 성공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아직 검증이. 패트리엇 요격률 70%와 비교해서 한국 장비가 우수하다는 뜻입니까? 그런 단순 비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성은 말을 더듬었어요. 아까 한국제 고철이라고 비웃던 사람이 지금은 한마디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철이라고 했죠. 그 고철이 당신들 패트리엇 70%를 100%로 갈아치웠습니다.
그 고철이 당신들이 버린 500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2년간 미국이 동맹이라 믿었어요. 1조 달러를 줬습니다. 한국은 단 하루 30명으로 그 42년을 넘어섰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조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창밖으로 나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송기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뉴스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장성이 망신당하는 장면도, 미국 방산주가 폭락하는 그래프도 이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총괄, 지금 전 세계가 당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어깨를 살짝 으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다시 체크리스트로 시선을 돌렸죠. 저희는 내일 아침 철수 예정입니다. 장비 인수인계 서류는 무함마드 대위님께 전달해뒀습니다. 방금 역사를 만든 사람이 담담하게 인수인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승리해도 자랑하지 않는다. 세상이 칭찬해도 듣지 않는다. 그저 다음 할 일을 할 뿐이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지휘소 창문을 바라봤어요. 화면 안에서 미국 장성이 여전히 기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왜 한국을 건드렸어?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고철이라고 했지. 그 고철이 100%를 찍었고 당신들의 패트리엇은 70%였어. 그때 멀리서 환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지 광장에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500명. 어젯밤 죽을 뻔했던 제 부하들이었죠. 타리크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핸드폰이었습니다. 아까 여동생한테 전화한 거였죠. 살았어. 그 두 글자를 전하고 돌아온 얼굴이었어요. 중년의 부사관 하산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슈크란, 슈크란. 아랍어 감사 인사가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손을 들어 답례했어요. 활짝 웃지는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손을 흔들고 다시 일하러 갔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살았구나. 500명 전원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젯밤 드론이 새까맣게 뒤덮었던 그 하늘이 지금은 푸르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송기가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사막의 공기가 차가웠죠. 모래 알갱이가 부츠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0명이 수송기 앞에 정렬해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실렸어요.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됐죠. 이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장비 인수인계 완료됐습니다. 운용 매뉴얼은 아랍어로 번역해서 무함마드 대위님께 드렸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눈이 자꾸 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의 오른손이었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120도짜리 금속을 맨손으로 잡았던 그 손이요. 붕대 사이로 빨간 얼룩이 배어 있었어요. 피인지 소독약인지 모르겠더군요. 손은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진우가 손을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젯밤 내내 무표정이던 사람. 장전할 때도, 과열된 금속을 잡을 때도, 100% 요격을 달성했을 때도 한 번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습니다. 이도 화상이라 한 달이면 낫는답니다. 한 달.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저 손이 500명을 살렸어요. 붉게 달아오른 금속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락을 돌렸죠.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의 손을, 붕대 감긴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 총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제여. 이진우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고맙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42년간 미국에게 1조 달러를 줬지만 듣지 못한 말이었죠. 진짜 동맹이 뭔지 이 사람들이 보여줬습니다. 이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령관님.
그때 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무함마드 대위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10명, 20명, 50명. 점점 늘어났어요. 어젯밤 살아남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활주로에 도열했어요. 아무 말 없이 새벽 어슴 속에 500명의 사우디 병사가 일렬로 섰습니다. 부츠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만 들렸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500명의 숨소리.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내 병사 타리크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이건 뭐지? 제가 물었습니다. 타리크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여동생이 그린 겁니다. 사령관님, 어젯밤 전화로 살았다고 했더니 아침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거라 서툴렀어요. 하지만 뭘 그렸는지는 알 수 있었죠. 미사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 그리고 그걸 막아내는 방패. 방패 위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태극 문양은 또렷했어요. 방패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슈크란 코리아. 고마워요, 한국. 저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진우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가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잠시 바라보더니 접어서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거수 경례. 500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경례했습니다. 활주로에 500개의 오른손이 이마를 향해 올라갔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5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새벽 바람이 군복깃을 스쳤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부츠 위를 스쳐 지나갔죠.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소리라곤 그것뿐이었어요. 이진우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경례로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수송기 트랩을 올라갔어요. 저는 경례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송기 문이 닫혔어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거대한 동체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앞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죠. 수송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새벽 하늘 위로, 보랏빛 구름 사이로. 태극 마크가 점이 될 때까지 저는 손을 이마에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을 내렸어요.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죠. 닦지 않았어요.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막 위로 황금빛이 퍼졌죠. 42년. 처음에 저는 미국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패트리엇이 최강이라 믿었고 한국은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 시연은 허가해 기대하지 마라고 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젯밤 제 부하 500명을 살렸어요. 1조 달러를 줬는데 그들은 무기 하나 더 팔려고 우리 목숨을 볼모로 잡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유 수압 하나 믿고 사막에 뛰어들었어요. 맨손으로 불을 잡았고 피를 흘렸고 500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며 떠났죠. 진짜 강함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조용히 떠나는 것. 그게 한국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아니 세상이 무시했던 그 나라는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진짜 동맹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계약서가 아니라 화상 입은 손으로요. 42년간 1조 달러를 줘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 30명으로 와서 500명을 살리고 저희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며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동맹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2026년 3월 그날 밤 사우디 사막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요격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고철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고철이 100%를 찍었습니다. 120도 금속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삐뚤빼뚤하게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색이 좀 달랐지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냈습니다.
묵묵히 준비하고 결과로 증명하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줬죠. 2026년 3월에 그 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